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한두 가지만 적용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중고등을 넘어서 성인 될 때까지의 제대로 되는 독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한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뉴스 다 보셨죠? 정말 큰 뉴스여서 많은 매체에서 다루었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문학상이 나온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 이 책들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만약에 계시다면 정말 존경하고 박수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 권 외에는 다른 책을 읽어보지 않았고 이번 기회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고 자연스럽게 아내와 대화 주제가 되었죠. 팔불출 같지만 자랑을 하자면 저희 아내는 정말 독서 광입니다.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심지어는 이북을 사서 자기 전에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눴더니 아내는 한강 작가님의 유명한 책들을 싹 다 읽어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책 제목과 책 내용들이 기억하냐고 했더니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책을 읽으면 그 책 제목이나 정말 큰 주제들은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면 그 사건들. 하지만 그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누가 등장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사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책을 읽었다에서 끝나버린 것이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책 제목과 정확한 책 내용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체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독서나 책 내용을 오랫동안 더 기억하고 싶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인 겁니다. 저도 초등 저학년, 좀 더 길게는 중학년까지는 책 자체를 읽는 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또는 시간이 남을 때 책을 펼쳐서 본인이 읽고 싶은 부분을 읽고 다음 날에는 그 뒷부분을 연속해서 읽는 거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독서를 하는 것 자체도 정말 훌륭한 행동이고 이를 넘어서서 책 내용을 조금 더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책을 많이 읽긴 하지만 몇 달이 지나거나 1년, 2년 지나면 과거에 읽었던 책 내용을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바꿔보고 효과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을 읽으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아이들에게 책 내용 기억해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이나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재밌기 때문입니다.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본 내용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만화가 역사나 동식물이라면 그냥 아이들이 술술술술 박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책을 읽는다.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메모입니다. 자꾸 아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내는 따로 수첩이 있고 태블릿도 따로 있습니다. 수첩에는 거기 가장 기억나는 문구나 아니면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태블릿에서는 본인이 마음에 들었던 책의 이북을 따로 구입을 해서 중요한 문구나 관심 있는 문구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북마크를 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마크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섭죠. 다만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것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고등학생 넘어서나 혹시 어른 됐을 때 책 내용을 기억하고 싶으면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메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쓰고 있나요? 맞아요. 독서록이나 독서 감상문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독서록과 독서 감상문을 학교 숙제여서 쓴다가 돼버리면 한두 달 지나면 그 책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내가 그 책을 읽었는가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독서록을 쓸 때에는 무조건 감상문을 쓰기보다는 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또는 책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 즉 메모로서의 기능도 함께 지도해 주신다면 독서록을 쓰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제가 방학 때 꼭 해야 되는 활동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동안 또는 아이들이 3월달, 4월달부터 읽은 책의 제목들을 쫙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벽면에 적어주면 좋다라고 했죠. A4 큰 데다가 제가 복습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책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일주일 뒤에도 보게 되면서 떠오를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갔을 때 책 제목이 나왔어요. 그 책 제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 몇 명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딱 말해버리면 어깨 으쓱하고 장난 아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책도 한 번씩 기록해 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도 1년 동안 책 제목들을 싹 적고는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록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지금 당장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독서 제대로 했는지 파악하라고 질문하시나? 라고 살짝 피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또는 한 달 지났을 때 엄마가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너 혹시 그 책 재밌었니? 무슨 내용이었어? 이렇게만 질문하더라도 아이가 한 번씩 떠올리려고 해볼 것이고 다음번에 질문 받을 걸 대비해서 더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또는 일주일, 2주일 지났을 때 한번 질문 넌듯이 던져보는 것 이것도 독서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시 읽기입니다. 3번째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다시 읽기도 가능합니다. 제목들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간다면 재미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났는데 내가 재미있다, 정말 좋았다라고 표시한 책이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다시 읽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 독서 감상문에 제대로 적혀 있다면 책을 읽어볼 필요 없이 독서 감상록이나 메모를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5가지를 추천드렸는데 사실 하나하나 쉽지가 않고 초등학생들이 하기에는 가능한 것들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한두 가지 적용하다 보면 정말 독서 습관이 달라져 있고 책을 읽을 때 마음가짐이나 태도, 집중력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부터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